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. 오늘은 호가창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가창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면은 호가창에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게 되죠. 그런 다음에는 단타를 하는 데 있어서 호가창이 어떻게 뭐 접목이 된다더라 그런 식으로 좀 매매 노하우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서 배우는데 저희는 좀 약간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 호가창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서 주식을 하고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향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호가창을 보기는 보고 공부를 하긴 하는데 대부분 주식할 때 매매할 때 그거를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을 하시거든요. 노하우를 올바로 알고 있느냐, 호가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, 모르냐 이런 거랑 별개로 어쨌든 자신이 알고 있는 거를 잘못된 방향으로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그 주식이 잘못되는 가능성이 되게 커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호가창에 대한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,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호가창 모습이 있잖아요. 여기서 좀 그런 거 같지 않나요? 많은 사람들이 절대 숫자에 이런 절대 숫자들 있잖아요. 좀 보여지는, 그리고 총 잔량, 이런 잔량들, 이런 절대 숫자에 좀 많이 꽂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. 버디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것 같아요? 그죠. 뭐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이제 뭐 커진다, 숫자가 좀 압도적으로 크다 그러면 그 주식은 오르는 거고, 그리고 여기에 뭐 이제 큰 숫자 말씀하신 큰 숫자의 잔량이 찍혀있는 그 호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게 깨지면은 손절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딱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넘어서 마치 조금 약간 공식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다 그러진 않고 그렇게 해봐도 안 되더라 라는 거 정도는 이제 좀 경험을 하면서 아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, 맞아요. 좀 대중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게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크면은 좋다, 막 요런 게 있고요. 그리고 매도 호가창이 그러니까 쌓여 있으면은 좋다, 막 이런 게 있고, 매수 호가창에 이런 큰 물량들이 보일 때 여기가 중요하다, 요런 거죠. 중요하다, 막 이런 식으로 고정화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이런 식으로 그냥 보여지는 절대 숫자만 보지 마시고요. 더 중요한 거는 해당 종목의 변환 숫자를 봐야 된다, 이런 팁을 드리고 싶어요. 이게 되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데, 변환 숫자라는 거는 지금 이 종목이 현 시점에서는 이 10만 주 가량의 한호가 매수가창에서 10만 주 정도가 보여집니다. 그러면은 호가창에서 10만 주? 이거 큰 물량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아마도 큰 물량은 맞을 거예요. 왜냐면은 이게 오늘 좀 그래도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, 벌써 한 3천만 주 가까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 이 규모가 어느 정도로 큰 물량이고 어느 정도로 의미가 있는지 이 종목 안에서 상대적인 숫자 변화를 좀 알아야 돼요. 이게 호가창을 볼 때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. 그러려면 당연히 이 종목이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을 때의 호가 평균적인 물량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죠. 변환되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은, 이게 실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물량이 시장에서는 거래 가능성이 있는 대기 물량이란 말이죠. 그럼 그 대기 물량은 결국엔 만약에 거래가 성사가 되면, 매매가 성사가 되고 실제 체결이 되게 되면은 그 해당 종목에서는 거래량으로 나오겠죠. 그럼 이 거래량으로 변환될 때 그게 수급에 영향을 끼친다. 수급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는 수급에 변화를 만들 수 있다. 거래량이 조금 있다가 어찌됐든 나와 있는 매물이 많이 있어야 거래량이 상승할 수 있는 거고, 이 상승 거래량과 함께 이 수급이 유의미한 정도의 거래 규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파동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호가창에서 이러한 영역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 분석의 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. 조금 시기적으로 반 템포, 한 템포, 한 발자국 빠르거든요. 즉 거래가 이뤄져서 완성이 되면은 거래량이 변화가 시작되지만, 거래량이 완성되기 전에 호가창에서 구성을 보게 되면 이게 현재
체결이 되고 어떤 식으로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량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, 딱 한 발자국 더 빠르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체결의 속도라든가 체결되는 이 양들이 어느 정도로 나와주고 있는지 이거를 좀 같이 봐주게 되면은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한 템포 빠르게 뭔가 포지션을 생각하고 전략을 짜는데 좀 도움이 된다, 이 정도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 호가창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,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 변화되는 거, 예를 들어 이게 평소에는 막 1000단위였는데 지금 막 이렇게 만 단위, 10만 단위로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것들을 변화되고 나서 본다는 거죠. 이것도 제가 오늘 거래량 상위에서 가져온 종목이거든요. 당일 거래량 상위로 이미 찍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렇게 호가창이 돼 있으면은 사실상 이거는 안 봐도 이때쯤에 이렇게 호가창을 그냥 유추해 보면 당연히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잖아요. 그쵸?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서 딱 봤을 때 주식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, 아 그래 지금은 이거야, 과거에는 이거보다 훨씬 뭔가 좀 빈약한 뭔가 호가 구성이 돼 있었겠지.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. 그러니까 앞으로의 변화를 이걸 지금 보면서 캐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뭐 그러자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막 그럼 여기 더 많은 숫자가 막 올라가면서 막 쌓이고 여기도 막 쌓이고 막 그러는 변화를 캐치를 할 때만 그럼 이 주식을 사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,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은 좀 실망감, 좌절감, 나는 이미 늦었나?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그럼 이 말은 결국에는 요럴 때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요럴 때 보다가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간다던가 변화가 생기는 그 시점에 그냥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인지, 주식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, 근데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주식 모든 종목을 그렇게 다 지켜보고 있기 어려운데, 특히 막 그렇게 거래량이 없는 그런 상태의 주식을 그렇게 다 보고 있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렇게 또 생각이 들 것 같아요, 자연스럽게.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게 아마도 주식을 어느 정도 했고 시행착오를 겪으신 분들이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한 번쯤은 해볼 생각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이런 분들께 좀 조언을 준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네, 이해도 가는데 어려운 얘기죠. 근데 이거는 저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실력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의 부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결론만 말하게 되면 주식 잘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.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 뭔가 변화는 줘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호가창을 보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 단독 화면을 지금 띄어서 이 상황에서 이걸 본다라고 해서 뭔가 선제적인 조치라든가 아니면은 분석의 꽃이라고 하는 조금 더 빠른 정보를 캐치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건 욕심이에요. 지금 상태에서 그냥 본 다음에 여기서 툭툭툭툭 보면서 조금 더 빠른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다?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욕심입니다. 만약에 그걸 원하는 거라면 차라리 호가창을 보지 않는 게 수익을 내는데 더 유리할 거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냥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저는 그냥 이 호가창에 대한 그 대단한 기대를 사실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 생각보다 제가 이제 고점 돌파도 좋아하고 막 그 되게 초단타 매매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지만 즐겨 했고 많이 했고 예전부터도. 근데 조금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저는 그거는 좀 빨리 제가 느낀 것 같아요. 아 이걸 가지고 내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구나. 특히나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 예측을 통한 그런 매매를 굉장히 선호했었으니까, 제가 많은 분들이 그러듯이 그러려면 이 예측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도구가 될 만한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호가창을 접근을 했는데, 이게 자꾸 안 맞는 느낌인 거죠. 아까 말했듯이 이게 크면은 올라가야 된다, 올라가지도 않고 여기 막 뭔가 찍히면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긴 하죠. 근데 올라갔다가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고, 떨어지는 폭도 얼마나 클지 모르는 거고,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할지 이런 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고, 그러다 보니 이걸 도구화 시켜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는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진작에 저는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, 이 부분은. 근데 제가 이 호가창을 가지고 주제로 얘기를 하면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예측을 위해서 호가창을 되게 많이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,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가 큰 물량이 뻑 쌓인다, 그러면 이거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예측. 그러니까 여기에는 크게 베팅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이 위에서는 뭔가 쇼부를 봐도 되는 거 아니야? 뭐 그런 식의 매매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. 근데 그게 뭐
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뭐 험해수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게 어차피 맞지가 않는데 계속 그걸 가지고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는 거고, 근데 이제 그런 거죠. 이거를 그럼 호가창을 가지고 예측을 안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 왜 보지? 또 이런 의문을 가지는데, 저는 그냥 제 얘기로 놓고 보자면은 그냥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 같아요. 이 주가의, 이 주식의 현재 흐름,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숫자가 이제 바뀌잖아요. 앞에 바뀌고 또 보다 보면 또 바뀔 거고, 그럼 그 변화되는 숫자들을 보면서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, 수급 저희가 이제 파동 얘기를 했는데 파동이 크기가 어떻게 바뀌고 파동의 이 질적인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파악하기 위해서 본다라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다 보니 사실 이걸 파악하는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정답이 딱히 없는 거니까 그냥 그 파악을 잘해라 라는 얘기로 귀결되게 되고, 그 얘기를 듣는 분들은, 이거를 기대하는 분들은 조금 더 답답해하는 것 같고,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좀 간극을 좁히는 것 같거든요. 저희가 이걸 왜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이 느낌을 좀 제대로 좀 전달해 드리면서 보는 분들의 심리적인 부분이라던가 주식을 하는 그런 행태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는 거죠.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이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호가창을 보는 이유가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인 건데, 여기서는 다시 매매의 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매매의 관점이 올라떨어져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니까 결국에는 호가창을 보는 이유는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, 오를지 떨어질지를 잘 맞추기 위해서, 이렇게 귀결돼서 문제라고 생각해요. 저는 제가 호가창을 보는 이 관점을 말씀드리면은 저도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호가창을 본다, 이거에는 동의를 합니다. 근데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. 여기서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올라떨어져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매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, 그 말은 결국에는 비중을 훨씬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확보해 나가고 컨트롤하기 위해서, 결국에는 비중이 수익금을 키워주니까, 수익금에 영향을 끼치니까, 그러면은 매매를 할 때 비중이 진짜로 중요하다, 이 얘기는 저희가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. 그럼 이 비중을 진짜로 이제 실전 매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비중을 컨트롤 한다는 게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좀 고비중을 컨트롤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조금 쉽게 저비중을 컨트롤 할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럼 이때 비중을 언제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, 아니면 어느 정도 늘려야 될지, 이런 전략에 좀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게 호가창이다, 요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려면은 제가 실제로 클럽 안에서도 훈련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고 이끌어갈 때 이 얘기는 해요. 호가창을 좀 깊게 파면서 공부하는 단계, 훈련하는 단계는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후순이다. 왜냐? 호가창을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이 보듯이 호가창 가지고 약간 홀짝을 구분하는 형태로 볼 것 같으면은 솔직히 말하면 호가창을 안 보는 게 낫습니다. 오히려 그거를 빼고 매매해도 수익은 나니까. 그래서 관점 맞춰줘야 되고, 매매 자체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, 수익 내는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되고, 그 다음에 호가창으로 넘어가면은 그때는 호가창이 꽃이 될 수 있어요. 뭐 이런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, 이게 주가라는 게 이런 식의 파동을 가지고 있잖아요. 이런 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, 사실 이 파동 안에는 또 하나의 파동이 있고요.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파동을 형성을 하고, 또 이 안에는 또 막 잔파동들이 또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러잖아요.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이렇게 파동의 일부일 수도 있고, 이 크고 작은 파동들이 계속 다 합쳐지고 그 안에는 또 작은 파동이 있고 막 그런 식인데, 이게 고수로 갈수록 이 큰 파동과 이 작은 파동의 이거를 자유자재로 이용을 한다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. 이거를 이용하다가 뭐 이 기회가 오면은 이런 기회도 살리고, 이런 기회도 살리고, 이런 기회를 살리고 나가다가 뭐 이런 큰 파동으로 넘어가서 또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, 뭐 그런 느낌인데, 그 안에서 이 호가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파동이 작은 흐름으로 갈 때 좀 되게 기회를 많이 준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, 그 말은 이렇게 꾸준하게 이 대응을 하면서 관리라는 이런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선택이 연속되는 건데, 그때 적재적소에 더 좋은 선택을 하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. 연속적인 선택에 있어서. 근데 호가창을 가지고 좋은 기회를 한 번에 빡 잡아서 수익을 크게 내야지,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, 단편적인 선택으로 들어간다면은 그거는 그만큼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, 뭐 그런 느낌 아닐까 싶은데, 이게 설명이 좀
괜찮나요, 원인님? 네, 그쵸. 실제로 파동에서는 뭐 소파동, 중파동, 대파동이 있는데 대파동만 관리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사실 호가창이 없어도 되고 그래서 호가창 없이도 수익 내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. 호가창을 잘 사용할수록 좀 소파동이나 잔파동을 훨씬 더 세련되게 잡을 수 있다. 근데 그걸 왜 잡는데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소파동들이 이어져서 대파동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모든 흐름을 그냥 훨씬 더 세련되게 잘 타는 거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매매가 더 결과적으로 수익 극대화라든가 수익에 대한 결과적 차이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호가창을 잡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이 호가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이게 다 이제 여기저기서 호가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들이 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얘기고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겁니다. 항상 이 주식에서 이만한 얘기를 해놓고서 이만한 정보를 주고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라라고 할 때 이거 알았지? 오케이? 알았어?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? 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 참 되게 제가 동의 못하거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 뭐 이런 거 여기 이거 이렇게 높으면은 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매수세가 많이 올라가고 이게 숫자가 원래는 뭐 7천이었는데 뭐 70만이 되고 막 이러면은 이제 이 호가 구성 자체가 달라진 거 뭐 이런 거는 다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일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이런 상태로 파악이 됐으니 그럼 이건 오르는 거다. 여기 막 이렇게 찍히면은 그냥 오르는 거다. 그럴 때는 단타 치는 거다.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가는 게 일단은 그게 참 문제가 많고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되게 단편적으로 지금 딱 찍혀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서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이 호가의 구성이 변화되는 그 변환에 주목을 해라. 그리고 그 변화하는 와중에 한 번에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선택이 연속되면서 더 나은 선택들을 쌓아가는 거다. 그러기 위해서 호가창을 보는 거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가장 간단하게 호가창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봐야 된다? 그거는 호가창을 안 봐도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는 데는 수익을 내는 것 자체는 크게 이렇게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매매 먼저 잡아라. 그리고 매매를 잡다 보게 되면 수익 극대화나 자신의 공격력 향상을 위해서 호가창을 좀 보면 도움이 되는 단계가 온다. 그래서 자신이 호가창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호가창을 활용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자신의 매매에 매매 플러스 호가창 활용이 이 두 개의 궁합이 좀 중요하다. 이 두 개를 어떤 식으로 매칭을 시키면서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잡는지는 고민이 필요하고 이게 결국에는 비중에 대한 이야기랑도 연결이 될 것이다. 그리고 호가창의 경우 실시간으로 계속 관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찰할 수 있고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거를 대신 봐줄 수 있는 그런 곳과 팀메이트를 이루면서 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.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뭐 참고로 이제 저희 클럽에서도 뭐 많은 회원분들이 계시잖아요. 근데 그 회원분들 중에서 이 호가창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은 직장생활 하시고 그러느라고 그게 안 되고. 근데 이제 그런 소수의 몇몇 분들 그리고 언니님, 뭐 저희 운영진 이렇게 해서 클럽 안에서 공유되고 있고 같이 매매하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호가의 그런 변화점이 특이점이 생길 때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지금 이거 봐라 뭐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평소에 다른 거 하다가 그런 메시지가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눈여겨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또 활용을 많이 하세요.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. 그쵸. 변환의 숫자를 아는 게 호가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호가창을 당연히 자신이 보고 있다가 변환되는 시점에 어떤 식으로 변하고 변화되는 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런 게 몇 번 누적되게 되면 자신의 경험치나 실력 그리고 결과적 차이에 많은 영향을 주죠. 네. 근데 이제 많은 주식하는 분들이 환경도 안 되고 그냥 혼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변화되는 그 포인트 뭐 그런 포인트들을 그때그때 라이브로 캡처한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영상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
그때부터 뭔가를 하려고 막 아둥바둥 되니까는 그냥 시작부터 그냥 엇박자를 타는 거고, 그렇게 되니 주식이 잘 될 리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거 아닌가요?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봤으니 시간, 종목 흐름 상관없이 나 이 종목 봤는데 얘가 많아졌네? 의미부여를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. 자기가 봤으니까. 자기 시점에 맞춰서. 이게 호가창에서 가장 안 좋은 내동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개인적으로 나름은 잘하려고 하고 신경 쓴다고 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렇게 막 훑어보면서 그 중에서 제일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거 고르는 정도잖아요. 의미부여 제일 하기 좋은 종목 골라서 그때부터 그거 시작. 뭐 그런 느낌이니까 그게 사실 굉장히 불리한 시작점이다라는 거를 적어도 오늘 저희 얘기를 듣고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갖춰놓고 어떤 자세로 이제 종목을 보고 뭐 해야 되는지 그런 정도만 좀 변화를 주셔도 이 호가창을 이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주식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뭐 마지막 조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.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영상에서도 계속 저희 클럽 운영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클럽은 실전 매매를 하는 곳입니다. 보통 주식에서 클럽 이러면 리딩방을 생각을 하세요. 그래서 어니스트 리딩방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그런 솔직히 리딩방 이런 이름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보통의 리딩방은 종목을 추천하고 그리고 그 종목을 받은 사람이 이제 추천되어 있는 매도가에서 수익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종목을 계속 받아가면서 매매를 강요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거든요. 그래야 리딩방들이 우리 종목 이렇게 추천해서 수익 많이 냈다라고 홍보하기가 편하니까 그런 방식을 채용해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 클럽에 오시면은 물론 이제 그 리딩방처럼 우리가 이제 매매하고 있는 그 종목을 편입해서 매매를 따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안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던 계좌 관리 그리고 종목의 관리 하락 상황에서의 뭐 리밸런싱 비중 관리 평단 관리 그리고 공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의 그 큰 공격 비중을 확대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 파동이 이어질 때 바로 의미 없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실제로 어니스트님이 매매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배울 수 있게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. 단순한 종목 추천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드리고 있고 이 실전 매매를 떠나서 이 안에서 이제 회원분들이 가지는 궁금증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Q&A 시간을 갖고 어니스트님이 또 그 안에서 또 강의도 해드리고 개별적으로 코칭도 해드리면서 이 뭐 주식 아카데미, 훈련소, 뭐 실전 클럽,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장점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오시면은 뭐 지금 요즘에 시장도 안 좋고 뭐 굉장히 좌절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뭐 일단은 변화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저희 클럽에 오시려면은 네이버에서요 주식비더 공유카페로 먼저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 주식비더 공유카페 메뉴에 나오죠. 이 검색 결과 타고 들어오시고요. 이 카페입니다. 여기에서 이쪽에 보면 회원가입 버튼이 있어요. 카페 회원가입 한번 1차적으로 하시고 그 후에 전체 글 보기 누르고 필독 공지 본 다음에 이 클럽 가입 안내 및 공지를 또 보셔야 돼요. 이걸 보시고 내용 다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. 뭐 회비 얼마예요?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비뿐만 아니라 모든 거 다 여기에 안내해드렸으니까 보세요. 이게 저희 입장에선 비즈니스지만 보시는 분들께 그냥 단순하게 장사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진심을 다해서 나누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비용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오시면은 몇 배, 10배, 100배 그 이상의 가치를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요.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 알람 해두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